과연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봤었는데요. 이걸 보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은 결국에 이 방송이 애초에 출발점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해왔는데요. 지난주에 HBO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내용을 다루면서 방송 전후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BO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 그리고 후보로 거론됐던 주요 인물들, 그리고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HBO 다큐멘터리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만 밝힌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아보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기원이 뭐고 주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방송이었는데요. 하지만 초기에 보도된 매체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질 거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예측이 있었고 그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리마켓에서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예측과 베팅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전에는 렌 사사만이라는 분이 상위에 랭킹이 되었는데요. 렌 사사만은 암호학자이자 사이퍼펑크 운동의 주요 인물로 개인정보와 보안을 중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가치를 전파한 인물입니다. 2011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한 이후에 이분이 사토시 나카모토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에는 폴 르루라는 사람도 상위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폴 르루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전직 프로그래머이고 암호학,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로 거론이 되곤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불법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서 그의 어떤 범죄의 전력을 고려할 때는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특정 인물이다 라기보다는 랩릭 시오리라고 해서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가상자산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가 비트코인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 특정 기관에는 CIA나 NSA라는 어떤 정부 기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 우연히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게 일반 대중에게 유출이 되었다라는 예측도 있곤 합니다. 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컬렌 호백이라는 감독이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인물들, 아담 백이나 샘슨 모우 같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아보는 내용이 핵심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 서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중분들께 어떤 정당한 자산 또는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을 인식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내용이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정체를 밝혀내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오류라던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론적으로 방송에서는 캐나다 출신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인 피터 토드가 사토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사토시의 정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기도 했지만 정작 피터 토드를 방송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했기 때문에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피터 토드가 사토시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면 오류라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2008년 당시에 피터 토드가 20대였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미 젊은 암호학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명을 썼을까 또는 나이를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뷰에서
피터 토드가 아담백한테 보낸 초기 이메일에서는 아담백의 해시캐시라는 것을 실제 화폐로 전환하려는 어떤 의지 또는 포부를 드러냈다는 점도 언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앞에 설명이 나왔지만 사이퍼펑크 커뮤니티 내에서 흔히 공유되었던 의견이자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게 비단 피터 토드만 갖고 있었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토시가 코딩 능력이 굉장히 평범했고 피터 토드도 그다지 코딩에 미숙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토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C++ 같은 코딩에 익숙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두 주장이 모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저 버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초기 전도자이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사이의 분쟁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지지하는 인물이기도 했었죠. 이 로저 버도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피터 토드가 미국 정보기관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랩 릭 티오리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이분이 피터 토드가 정부기관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증거 없이 이분의 주장만을 믿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드나 어떤 CIA 요원이 RBF, 그러니까 Replace by Fee라는 기능을 도입해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려고 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RBF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조금 더 빨리 처리하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정보기관의 공격과 연결짓는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토시와 피터 토드 모두 영국식 또는 캐나다식 영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요. 아까 첫 번째에 나왔던 나이 때문에 가명을 썼을 것이다. 이런 근거에 대한 반박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토드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미국 외 영어권 사용자분들이 모두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비트코인 포럼에서 이 피터 토드가 뭔가 사토시의 발언을 이어가는 듯한 게시물을 남겼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게시글 같은 경우는 시간 간격도 있었고 단순히 사토시의 의견을 한 번 더 부연하거나 명확히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실질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터 토드가 비트코인을 sacrificing bitcoin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다라는 점을 들면서 사토시가 자신의 비트코인 키를 폐기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합니다.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사라진다는 건데 다큐멘터리에서는 이후에 토드가 여전히 사토시의 비트코인 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굉장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폐기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이걸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모순된 주장을 덧붙이고 있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해당 키를 이용해서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다른 데로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흔적이라던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어떤 키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키를 폐기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 이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토시의 비트코인 주소에서 뭔가 서명된 메시지나 코인이 이동된 적도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사토시의 정체를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이후에 피터 토드도 SNS에 나는 사토시가 아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반박한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의 어떤 의견에 나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는 SNS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본인이 사토시가 아니라는 내용을 반박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다큐멘터리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어떤 거고 어떤 자산이고 어떤 통화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인식이 되지만 사토시의 정체를 밝혀내려는 시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모순이라거나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HBO 다큐를 보기 전에 과연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면서 봤었는데요. 이걸 보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은 결국에 이 방송이 애초에 출발점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자산이고 이런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고 다수의 참여자들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일련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이 사토시의 어떤 익명성이 비트코인의 정신 또는 가치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내부자 이득이나 초기 투자자 특혜 없이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사용자들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의 어떤 보안성, 채택, 그리고 비신뢰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사토시의 어떤 신원을 밝히려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충분히 관심을 모았고 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에 있어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신원이나 정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에 궁금하신 부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